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윤영입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한 권으로 끝내는 HSK 3급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쓰기 일부분 중에서도요, 좀 가장 많이 출제되고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하실 수 있는 연동문과 조년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낯설죠. 근데 사실 이렇게 딱 보면 아 뭐야 그냥 제목이 되게 특이했네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자, 일단 연동문이라고 얘기한다면요, 여러분 문이 들어가면 다 문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연은 연결되어 있다 할 때 연자고 동은 동사예요. 그러니까 동사가 쭉 연결될 문장을 연동문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중국어가 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도 이렇게 표현하죠. 제가요 오늘 촬영을 하고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와인도 한잔하고 영화도 봤어요 라고 표현을 한다면, 촬영을 하다, 집에 가다, 밥을 먹다, 와인을 먹다, 영화를 보다 동작들이 쭉 연결이 되죠. 모든 문장이 이렇게 딱 하나로 완벽하게 단문으로 끝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동사들이 쭉 연결되는 문장을 연동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 구조 보이시면 동사가 주주주주쭉 이어지죠. 근데 동사가 막 10개씩 이어질 수는 없어요. 대부분 그러기 전에 우리가 접속사라는 걸 표현을 하고 그걸 사용을 하고, 그 가운데는 또 뭔가 이렇게 말을 끊어서 또 대화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동사들이 연결된 문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얘기를 하죠. 중국어는 시제가 발달하지 않아서 그런 말들을 표현을 할 때는 주어부터 목적어까지 시간 순서를 쭉 지키면서 간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런 맥락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사들이 연결될 때는 시간의 순서를 맞춘다. 예제 저랑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我骑自行车去公园. 자전거 타고 공원에 간다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여기다 써놨죠. 자전거를 먼저 타야 선행 동작이, 그런 후에 공원을 갈 수 있기 때문에 동작의 순서대로 나열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정문은요, 아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 앞에 한 번만 부정부사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뿌나 메이를 줘서 나 지금 부정문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야 라고 노티스를 주는 거죠. 어차피 그렇게 하지 않았어의 강조 포인트가 있으니까요. 예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我不去图书馆学习. 저 도서관 가서 공부하지 않는데요 라고 얘기한다면 이 사실 동작은 일어나지 않은 행위입니다. 맞죠? 강조가 여기 있기 때문에 앞에서, 메이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있었던 일 얘기할 때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他没来检查身体. 신체검사하러 오지 않았어요 라는 표현에도 역시나 강조 포인트는 여기에 있죠. 그래서 앞에서 놓아서 노티스, 이 이 동작들이 일어나지 않았어 라고 알려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사와 조동사의 위치는요, 방금 부정부사 봤던 것처럼 첫 번째 동사 앞에 위치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주라는 표현을 한다라고 한다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adverb, 동사에 갖다 붙어야 되는데 중국어에서 부사는 동사 앞에서 수식을 하고 여기 뒤에가 아닌 첫 번째 동사 앞에서 수식을 해서 부사의 위치가 역시나 수러 앞에 온다라는 걸 계속 노티스 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정답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爸爸常常坐飞机去中国. 자주 비행기 타고 중국에 갑니다 라고 나와있죠. 사실 이 말에서의 가장 키포인트는 자주 비행기를 타고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첫 번째 동사 앞에 위치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사도 그렇지만요, 조동사도 동사를 수식할 수 있는, 수러 부분을 수식할 수 있는 부사어이기 때문에 역시나 첫 번째 동사 앞에 위치합니다. 또 조동사는요, 제가 말씀드렸었죠. 내가 할 수 있다류와 원하다류를 얘기를 하는 부분이 바로 조동사이기 때문에 앞에 놓여서 내가 이거 할 수 있어, 내가 이걸 하려고 해 라고 말을 얘기를 해야 뒷문장이 그렇게 되는구나 라고 청자로 하여금 딱 이해가 오게 되는 거죠. 예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我要去超市买水果. 나 슈퍼 가서 과일 사려고. 그러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네가 그렇게 하길 원하는구나, 아직 사러 가지 않았
않았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사와 조동사는 첫 번째 동사 앞에 위치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동사의 상태를 나타내는 에스펙트 상조사들은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했다, 러라든지 뭐뭐 하고 있는 상태다, 지속을 나타내는 쩌라든지 뭐뭐 한 적이 있다라는 꾸어 같은 경우에는요. 다 동사 뒤에 붙습니다. 근데 연동문에서는 이 조사들을 쓰는 위치가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설명할게요. 지속을 나타내는 저 얘가 붙을 착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얘도 중국어에서 오면 붙어 있다라는 상태에서 온 거예요. 봐봐요. 뭔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그게 떨어지지 않고 그 상태가 쭉 유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속을 나타내는데 이 붙을 착은 첫 번째 동사에 붙습니다. 동사 뒤에. 여기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너 서서 뭐 해?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你站着干什么? 자, 서서 뭐 하려고 하면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쭉 지속이 된 다음에 어떤 동작을 하죠. 그래서 동작의 지속을 나타내는 건 첫 번째 동사 뒤에 붙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완료를 나타내는 러라든지 뭐 한 적이 있다라는 경험을 나타내는 꾸어는요. 이런 동작들을 했어요 라고 마지막에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동사, 여기선 제가 지금 두 번째 동사라고 얘기했는데 왜냐면 동사가 세 개까지 가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만약에 동사가 세 개가 있다? 그럼 세 번째 동사 뒤에다 붙여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동사 뒤에 붙어서 완료야, 내가 이거 했어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저는요, 베이징에 가서 중국어를 배운 적이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我去北京学习过汉语. 보이시죠? 중국어를 배운 적 있어요 라고 표현을 한다. 동사 두 번째 동사 뒤에 붙어서 내가 그런 적이 있죠 라는 과거의 경험. 완료 한번 볼까요? 상하이로 출장 갔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他去上海出差了 라고 얘기해서 두 번째 동사, 마지막 동사 뒤에 붙어서 우리가 이거 했던 동작들이 지금 다 끝났어 라고 알려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식처럼 외울 필요 없이 원래 이것들이 나타나는 의미만 생각해 본다면 쉽게 위치를 알 수 있겠죠. 자, 연동문의 종류가 조금 다양합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방식을 나타내는데 이 첫 번째 동사가 두 번째 동사의 방식임을 나타내요. 대부분 뭔가를 사용해서 라는 동사 이용이 들어갑니다. 얘가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연필로 글씨 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我用铅笔写字 라고 해서 연필을 먼저 잡아야죠. 그렇죠? 그걸 사용해서 글씨를 쓰니까 이렇게 방식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얘도 동사, 얘도 동사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또 목적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저요 책 빌리러 도서관에 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我去图书馆借书. 그러면 借书 책을 빌리러 가는 목적이 바로 뭐예요? 그러니까 책을 빌리러 가기 위해서 이 도서관에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동사가 첫 번째 동사의 목적을 나타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 문장도 봐주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완벽하게 시간 순서대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린다. 그 두 번째 동사가 바로 목적을 나타내는 거죠. 자, 그다음에 연속해서 발생함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우리 회의 열어서 토론합시다 라고 얘기한다면 지금 이 동작가 아직 발생하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연동문은 중국어는 원래 시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꼭 현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예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我们开个会来讨论一下吧. 회의를 열어서 바로 토론을 해요. 동작에 이렇게 발생하는, 연속해서 발생함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또는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예문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我们班参加比赛拿了第一 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농구 시합에 참가해서 나러 얻었습니다. 第一 1등을요 라고 나왔죠. 그러면 이 두 번째 동사가 참가한 후에의 결과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다 계속 시간 순서대로 지켜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또 이게 마지막에 또 마지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게 있는지 없는지 동사의 어떤 유무를 나타내는데요. 여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문장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我有东西给你. 나 너에게 줄 게 있어. 우리는 이제 자연스럽게 말하면 줄 게 있어 라고 하는데 중국 사람들 입장에선 일단 먼저 물건이 있고 나야만 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시간 순서 완벽하게 지켜집니다.
두 번째,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我没有时间吃饭.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밥도 못 먹어지는 동작의 선후관계 보이시죠? 그래서 첫 번째 동사가 여나 매여일 경우에도 역시나 연동문에 속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좀 팁을 드리자면요. 뭐 할 시간이 없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뭐 또는 没有饭吃 먹을 밥이 없네요. 没有衣服穿이라고 얘기해서 뭐 입을 옷이 없네요 라는 식으로도 또 여기 명사 바꿔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조년문을 갈게요. 얘는 제가 별표를 5개를 칠게요. 진짜 5개는 시간이 없으니까. 이 조년문은 뭐냐면요. 문은 문장이라고 얘기했죠. 존재합니다. 현재에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거를 쓸 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조년문이라고 얘기하면 너무 한국어 어감하고도 안 맞아서 근데 어쨌든 중국어에 있는 완벽한 문장이고 HSK에 되게 자주 나오는 문장인데 이걸 제가 또 마음대로 임의로 번역할 수 없어서 일단 조년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영어에도 there is, there are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주어 자리에 장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 장소에 뭔가 존재해요. 이 장소에 현재 뭐가 존재한다니까 이런 문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다만 뭐가 존재를 하는데 그 존재가요. 확실히 알지 못해요.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사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얘기할 때 여기 사람이 많네요 라고 얘기한다면 여기 사람이 많은데 이 사람들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예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这儿有咖啡. 여기 커피가 있네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커피가 뭔지는 모르지만 내가 딱 눈에 봤을 때 지금 현재 상태에 뭔가 존재하고 있어. 이 장소에 뭔가 존재하고 있어. 라고 얘기해서 주어 자리에 장소가 온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요. 약간 뭐라고 그래야 되지? 주어 자리에 장소가 오는 경우가 이렇게 언어 유형론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대요. 그래서 중국어에서도 이걸 되게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도 얘기하잖아요. 여기 뭐가 있어요. 커피숍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주어 자리에 장소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장소와 주어는 시간도 주어가 될 수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들이요, 이제 인지적으로 저의 박사 그 이제 레포트에도 그걸 표현을 했었는데 사람들이 어떤 장소가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이제 이게 입체적인 걸로 이제 옮겨간다라는 거죠. 인지적으로. 그래서 이 장소가 있다면 그걸 사람들이 시간으로 옮겨서도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주어 자리에 장소도 올 수 있고 시간이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근데 시험 문제는 시간은 많이 잘 안 나와요. 특히 3급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도 인지적으로 추상적인 공간으로 가야 되니까. 근데 시간도 주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다만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한다면 우리말에 커피숍에 라고 해서 어디에서 라고 하기 때문에 전치사 짜이를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미 장소가 주어 자리에 딱 박혀 있는 순간 장소도 주어 자리에 오는구나 라고 인지를 해버렸기 때문에 다시 불필요한 짜이를 붙이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예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桌子上有一杯咖啡 라고 해서 탁자 위에 커피 한 잔이 있네요 라고 나와 있죠. 그럼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우리 지금 현재 상태에 장소에 뭐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앞에 이렇게 들어가고 요 수어 뒤에 똑같이 SVO 문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커피 한 잔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또는요, 이 장소가 어디에 있다라는 표현 말고도 온다 이렇게 얘기해서 소실, 왔다가 출현했다가 가버리는 소실도 나타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두 번째 문장 읽어봅시다. 시작. 教室里坐着一个人. 그러니까 이 사람에서 말하고 하는 거는 이 누군지는 몰라요. 다만 장소에 누가 있어.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실에 누가 있는데 우리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교실에 教室里
주어져 앉아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아까부터 그런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출현을 나타낸다라고 얘기한다면 대부분 동사 뒤에 쯔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딱 그런 게 아니라 아까부터 계속 그러한 상태가 내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어져 앉아 있습니다. 누군지는 몰라요. 이거는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장이 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어 자리에 이미 장소가 박혀버리면 장소가 오지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다시 전치사, 그러니까 사족을 붙인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전치사를 다시 붙이지는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수러는요 대부분 존재한다잖아요. 그러니까 동작을 나타낼 수는 없겠죠. 그래서 뭔가 있다, 이어라든지 시 혹은 동사 뒤에 쩌를 붙이면 얘도 동작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앉아 있어 계속 이 상태로 지속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동사들이 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또는 뭔가 왔었어 라고 얘기해서 러 같은 것들을 붙여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桌子上有一本书라고 얘기했고요. 이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벽에 그림이 한 장 걸려 있네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墙上挂着一张画. 단어 몰라도 상관없어요. 여기가 지금 키포인트예요. 벽에 그림이 하나 붙어 있어 라고 얘기한다면 그 그림 지금 붙인 게 아니잖아요. 아까부터 붙여 있는 거니까 동사 뒤에 쯔. 그 다음에 출연도 할 수 있어요. 있잖아, 어제 누가 왔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昨天来了一个人. 동사 뒤에 来了. 그러면 지금 온 상태가 아니라 왔었다 라고 해서 이미 끝나버린 거잖아요. 그런 상태가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동사 뒤에 러를 붙여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시험 문제는 여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요. 여기는 잘 안 나와요. 특히 3급은 여기가 잘 안 나와요. 다만 4급, 5급으로 올라간다면 시간으로 와서 출현, 소실 같은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조년문에 출연하는 일반 동사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뭔가 존재하는 방식을 나타내야 되니까 움직임이 거의 없어요. 坐,躺,放, 그쵸? 이런 것들. 그다음에 睡,停,班,站,住,挂 이런 식으로 뒤에 쩌를 붙였을 때 약간 고정, 정지가 될 수 있는 동사들이 자주 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출연하고 소실을 나타낼 수도 있으니까 왔거나 갔거나 류의 동사들이 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다 가다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쵸? 또 차 같은 것들이 와야 되니까 갈고와 라이 같은 것들이 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목적어는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기다 이제 제가 별표 줄게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 장소에 누가 있어를 나타내기 때문에 뒤에 오는 목적어는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콕 집어서 얘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특정한 사람이나 사물이 아니다. 그래서 그 앞에 꼭 뭐가 와요? 수량사가 와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房间里走出了一个人. 방 안에서 누가 이렇게 걸어 나왔어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这个人이라고 하면 이거 딱 꼭 집어버리니까 아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이거를 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누구야? 남자야, 여자야, 선생님이야? 모르는 건 거잖아요. 그래서 목적어는 이렇게 비한정적 대상, 그러니까 한정을 할 수 없는 아닐 비자를 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저랑 같이 풀어볼게요. 자, 갑니다. 여기 보면 동사 뒤에 쩌가 붙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년문 같은 경우에는 딱 눈에 띄게 뭐냐면 동사 뒤에 쩌가 붙어 있거나 이렇게 장소가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写着 쓰여 있습니다. 이런 것들 지금 다 쓰여 있는 거예요. 지금 쓴 게 아니라요. 그렇죠? 그럼 여기 부분이 수러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떠 뒤에는 반드시 뭐 온다? 제가 명사 온다라고 얘기했었어요. 또 자체가 뭐뭐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사가 와줘야 되는데 의미적으로 타더 뒤에 올 수 있는 거는名字, 이름이 되겠죠. 이름 명자 써 있잖아요. 그러면 그의 이름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 단어 오늘 黑板上. 그럼 이제 여기서 질문이 나오죠. 선생님 근데요. 얘가 장소인 걸 어떻게 알아요? 모를 수도 있잖아요. 라고 하신다면 여기에 장소 명사 예를 들어서 병원, 마트 이런 것들이 올 수 있지만 대부분 조년문은요. 이렇게 뒤에 방위사가 붙어 있어요. 중국 사람들은 명사 뒤에
뒤에 방향을 나타내는 방위, 사가 단어라고 했죠? 그것만 붙여도 장소야 라고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뒤에 뭐가 붙어있으면 아 얘는 장소구나, 방위사가 붙어있으면 장소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1번 문제는 칠판에 그의 이름이 써져 있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떠든 사람 이렇게 나와 있으면 진윤영 이렇게 있다라고 친다라고 한다면 얘는 아까부터 계속 이렇게 써져 있는 거죠. 학교 왔는데 떠든 사람 또 써있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건 거죠. 그럼 정답 어떻게 써주시면 돼요? 黑板上写着他的名字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장소가 앞에 오는 전연문이었었고요. 자, 두 번째 건 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거는 아무리 봐도 장소가 안 보여요. 자, 여기 좀 봐주시면 요거 먼저 갈게요. 징이라는 표현은 뭐뭐 해주세요라는 플리즈의 의미죠. 문장 거의 맨 앞으로 옵니다. 나그 이 동사 너무 중요하죠. 나 밑에 손수변이네요. 그러니까 손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잡다, 쥐다. 그럼 나그 집어오세요 라는 뜻이 되겠네요. 그럼 집을 수 있는 뒤에 대상을 여러분들이 찾아주셔야 돼요. 단어 뒤에 제가 뭐라고 했죠? 자가 붙어 있으면 품사보다 그렇죠. 명사라고 얘기한댔죠. 이즈 뭐예요? 의자네요. 그러면 의자 가져와요. 이런 뜻이 될 거고 나머지 단어를 보도록 합시다. 여기 떠 뒤에는 반드시 뭐 간다? 명사 간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앞에 나와 있는 단어 별표 아이디얼더. 근데 여기서 못 읽었어도 반드시 떠 뒤에는 뭐나 명사가 가니까 아 얘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성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관형어 역할을 하죠. 아이는 키가 작다, 의자가 낮다라고 할 때 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디얼은 형용사나 동사 뒤에 붙어서 조금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좀 작은 의자 가져와요 라는 뜻이에요. 자, 꾸얼라이는 오다라는 동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꾸얼라이. 그래서 뭐 이렇게 드라마 중두 같은 거 보면 꾸얼라이 꾸얼라이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러면 동작이 지금 두 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동사가. 그러면 연동문 동사를 연결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렇게 만들려면 시간 순서대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따지면 야, 좀 낮은 의자 가지고 와 라는 뜻이잖아요. 정답 어떻게 써주시면 돼요? 请拿个 가져오세요. 矮一点的椅子过来. 그러니까 얘를 집어서 첫 번째 동사 가져와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시간 순서 맞춰서 문장 나열해 주세요. 자, 3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 딱 보니까 장소 나와 있네요. 반즈상, 반즈가 뭐였죠? 그쵸, 쟁반, 접시라는 뜻이었었네요. 역시나 쯔자 들어가 있으니까 명사. 수로는 뭐가 되겠어요? 여가 될 거고 뒤에 오는 목적어는 비한정적 목적어. 그러니까 딱 한정 지을 수 없는, 그래서 수량사가 들어간다라고 얘기했죠? 여기 봐주시면 티아오. 티아오는 몇 번 했었죠? 우리 뭔가 길고 구불구불한 것을 세는 양사라고 얘기했었으니까. 그러면 접시 위에, 뭐 쟁반 위에 생선 한 마리가 있다. 그러니까 이 생선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냥 접시 위에 생선 한 마리가 있네. 이걸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3번 그럼 뭐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시작. 盘子上有一条鱼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그 장소에 뭐가 있다니까요.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4번 보도록 합시다. 4번은 딱 보니까 여기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 콕 집어 나와 있어요. 그쵸? 这儿 여기라고 나왔네요. 동사 또 요예요. 그쵸? 있다라고 나와 있고 이제 이거 틀리면 진짜 너무 섭섭할 것 같아요. 자, 얘는 수량사인 거 보이고 우리 이 단어 뭐라고 있죠? 콰이즈. 기억이 안 나면 오늘 다시 외우면 돼요. 젓가락.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나무 죽자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죠. 숑이라는 표현은 양사로서 쌍, 세트를 이루는 걸 표현을 한다라고 얘기했었네요. 그러면 여기 젓가락 한 세트가 있습니다. 정답 뭐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这儿有一双筷子 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역시나 SVO 문장 될 수 있겠죠. 자, 이어서 우리 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는 장소는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여기 보면 지금 다 동작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아, 연동문을 만드는 문장이에요. 주어는 마마가 될 수도 있고 여기 나와 있는 샤오거, 강아지가 될 수도 있겠네요. 여기 한자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동물 둥구 본 걸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심지어 시간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사들을 좀 파악을 해주셔야 되는데 첫 번째 거 따이가
내가 데려가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의미적으로 가려면 엄마가 강아지를 데리고 가야 되겠죠. 그럼 주어는 마마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산부, 우리 무슨 뜻이었었죠? 맞아요. 산보하다라는 뜻이었었고 여긴 취, 가다, 공유엔. 아이고 동작들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나열해 주시면 돼요. 공원에 가다죠.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려면 강아지를 데리고 공원 가서 산보한다라는 뜻이죠. 선행 동작은 강아지를 먼저 데리고, 그쵸? 나가서 어디로 가요? 공원으로 간 다음에 공원에 가서 이렇게 산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5번 정답 어떻게 써주시면 돼요? 주어, 마마. 먼저 첫 번째 동사, 带小狗. 아, 여기 나와 있네요. 每天은 무슨 뜻? 매일이란 뜻이죠.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는 첫 번째 동사에 온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앞에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강아지를 데리고 두 번째 동사, 去, 갑니다. 어디예요? 공유엔. 이렇게도 다 쓸까요? 목적어도 공원에 가서 세 번째 동사 산보합니다 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부사는 첫 번째 동사 앞에 위치한다라고 얘기했었네요. 자, 이어서 또 5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문제를 풀려고 보니 여기 또 장소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超市이라는 표현 자체는 슈퍼라는 뜻이죠. 그래서 슈퍼 안에서 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네요. 동작을 잡아줘야 되는데 얘도 나와 있고 얘도 나와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근데 걸어 나오다 라고 얘기하죠. 중국어도 똑같아요. 똑같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走 걸어서 出来 나왔다 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누가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한 분의 노인이요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장소에서 어떤 노인분이 걸어 나왔다 라는 뜻의 어떤 출현을 나타내는 조년문이죠. 정답 어떻게 써주시면 돼요? 超市里走出来一位老人이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웨이는 사람을 세는 단위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고요. 동사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써서 걸어 나오다 라고 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두 번째 예문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도 보면 동작들이 나와 있어요. 특히나 눈에 딱 첫 번째 보이시죠? 용, 뭔가를 사용하다 라고 나와 있네요. 뒤에 있는 단어 오늘 외우시면 돼요. 모르면 치엔비. 전 마음이 삐뚤어졌나 봐요. 맨날 일성이 삐뚤어져요. 치엔비는 연필이죠. 그러니까 연필로 뭔가를 한 거죠. 주어는 뭐예요? 나요 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와 여기 중에 두 번째 동사가 있을 텐데 또 뒤에는 반드시 뭔다? 명사 온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동사가 아니고 얘가 동사가 되겠죠. 자, 화라는 표현은 그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그리잖아요. 그럼 어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결과물이 出来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중국어도 되게 문장이 디테일해서요. 어떤 동사 뒤에 방향을 나타내는 방향 보어를 붙여서 이 동작이 어떻게 됐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럼 画出来了, 그려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볼까요? 错的地方, 错라는 표현은 잘못됐다라는 형용사인데 떠를 붙여서 잘못된이라고 얘기해서 명사를 수식할 수 있죠. 地方은 장소라는 뜻도 있고 어떤 곳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错的地方은 잘못된 부분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정답은 뭐예요? 내가 연필로 잘못된 부분을 이렇게 밑줄 쳤다 그려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정답 어떻게 쓰시면 돼요? 我用铅笔画出来了错的地方이라고 얘기해서 첫 번째 동사가 두 번째 동사의 방식임을 나타내는 연동문 문제였었고요. 이어서 3번 봅시다. 여기는 딱 마라고 나와 있어요. 뭐뭐 합니까? 라고 얘기가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 문장을 봐주시면 여러분 동사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 중요하게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넝이라는 표현이 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조동사는 연동문에서 어디 앞에 온다? 첫 번째 동사 앞에 와서 이거 할 수 있어 라는 뜻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나머지 거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니는 당연히 주어가 될 거고요. 자, 찌에라는 표현은 빌리다 라는 뜻이죠. 그러면 찌에워는 나에게 빌려줘 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고 칸칸이라는 표현은 보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단어 띠두
图라는 표현은 지도라는 뜻이니까요. 나한테 지도 빌려서 볼 수 있어.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연동문의 핵심은 조동사가 첫 번째 동사 앞에 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你能 먼저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借我 나에게 빌려줘요. 그러면 나에게 빌려준 다음에 내가 뭐예요? 看看地图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나에게 지도 좀 빌려줄 수 있어? 라는 뜻이죠. 우리말에 조금 이렇게 의역을 하자면 나에게 빌려줄 수 있어? 라는 뜻이고 직역을 하자면 나에게 빌려줘서 지도 볼 수 있을까? 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 순서대로 문장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4번 문제도 보도록 합시다. 여기 봐주시면 첫 번째 단어는 你来라고 했으니까 너가 오다라는 뜻이니까 오는 장소를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장소 보면 我们家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와 세 번째 단어가 아마 헷갈리실 텐데 두 번째 단어부터 설명할게요. 做客라고 얘기해서 客就是客人 손님을 얘기를 하는데요. 손님을 하다라는 뜻이니까 우리 약간 누구 집에 초대받아서 가다라고 할 때 중국 사람들이 做客라고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는 환영이라고 해서 환영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결국 4번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너가 우리 집에 와서 손님하는 걸 환영해 라는 뜻이니까 뭔 소리예요? 우리 집에 놀러 온 거 환영해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럼 첫 번째 환영해, 환영하는 내용이 바로 네가 우리 집에 온 거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앞에 환영 먼저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뭘 환영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환영하는데 중국어는 목적어 자리에 다시 동사들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순서대로 네가 우리 집에 와서 손님을 하는 걸 말이야 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우리말에 이제 의역을 하자면 우리 집에 놀러 온 거 환영해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 5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단어 뒤에 쩌가 붙어 있어요. 지속을 나타내죠. 팡은 노탄데 팡 쩌가 붙었으니까 놓여 있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 보이시죠? 자, 빙상 무슨 뜻? 냉장고라는 뜻이었네요. 얼음빙, 상자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냉장고 안에 콜라가 놓여 있는 거죠. 세 번째 단어 可乐라는 표현은 콜라라는 뜻이고요. 여기 앞에 보면 이 빙이라고 얘기해서 빙은 병을 세는 단위입니다. 냉장고 딱 문을 열었더니 냉장고에 콜라 한 병이 딱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걸 보고 얘기를 하죠. 정답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주어 자리의 장소 빙샹리에 냉장고에 放着 놓여 있네요. 뭐가요? 이 빙可乐 이게 펩시인지 코카콜라인지 무슨 콜라인지 몰라요. 어쨌든 간 이 빙可乐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조년문 이렇게 문장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어떠세요? 오늘은 연동문, 조년문이라는 이름 때문에 좀 헷갈리실 수 있지만 사실 굉장히 쉬웠던 표현이었었죠. 동작이 연결된다, 연동문. 장소에 뭔가가 있다, 조년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습 부탁드리고요. 저랑은 다음 강좌에서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어요. 辛苦了. 再见.